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7,9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3,339억 원 이렇게 순매도를 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보통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순매수할 때는 같이 순매수하고 또 순매도할 때는 같이 순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엇갈린 이렇게 매매를 보여줬어요. 또 그리고 해외주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일본, 중국, 홍콩도 서로 엇갈린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미국 대선이 끝났다, 이야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하면서 또 한 이틀 괜찮았는데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는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미국 개표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우세 지역이었던 이 조지아주가 드디어 바이든 후보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 불복 선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막 제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 한동안 또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선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대선도 이런 마당에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허지부지 된 겁니다. 게다가 참으로 좀 더 끼얹은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이 연준에서 나서서 내가 좀 경기 한번 좀 살려볼게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연준에서도 금리는 동결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이대로만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볼 때 미국 정부에서 큰 역할을 못하면 연준에서라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도 어중간하고 연준도 어중간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허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게다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대선 영향인지 몰라도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가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갱신 중입니다. 사상 최대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지. 경기 부양은 또 좀 더 멀어진 것 같고 연준에서 나서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별말 없는 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노? 어찌해야 되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어중간하게 되어보십니다. 자, 요즘 보면은 참 뉴스가 복잡하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니 이래 가면은 트럼프가 다시 될 수가 있니, 경우의 수가 어떻니, 바이든이 어떻게 되니 막 많은데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는 임대차법을 해서 3+3이라 해가지고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 한번 계약하면은 전세 계약하면 3년 해주고 거기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최대 6년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토부에서는 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무래도 슬쩍 한번 흘려봤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또 슬쩍 덮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 안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해외도 시끄럽고 나라 안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 피셜을 막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바로 돈 흐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요즘 같은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돈 흐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지만
어제 1조 1천억 원 매수했잖아요. 오늘은 거의 8천억 원 매수했어요. 그 이틀 동안 뭐 거의 뭐 2조 가까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사람들이 막 뭐 헷갈려 하는데, 이제 고민해 봐야죠. 왜 살까? 저 친구들은 뭘 보고 사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 어지러운데 뒤에서 싹 소리 소문 없이 매수하고 있는 놈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 세상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그냥 다 무시하고, 그거 따라가면은 정신없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 흐름에 딱 집중을 해서 왜 살까 임마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돈이 많아서 부동산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10년 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주식시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확실히 저평가됐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 게 맞죠. 또 그리고 현재 세상이 복잡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언젠간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싸다 이 말이에요. 국내 환경으로 봐서 일단 주식시장이 싼 거고, 앞으로 이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비해서 지금 엄청 싼 거기 때문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주식시장은 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매수하는 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코스피를 좀 비중 확대 관점으로 봐야 되고, 코스닥은 예전부터 비중 축소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소형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업종별로 보면은 요 아래 업종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도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8종목이나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럼 오늘 요거 8종목 딱 보면 됩니다. 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또 현금 여유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뭐 많이 올라가지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 수급이 엄청 좋죠. 세력업 보면은 뭐 엄청나게 좋잖아요. 지금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30만 원입니다. 29만 3,867원인데 이 추정치입니다. 현재 주가가 4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 세력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내가 불리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25만원 얼마 하면 요 언저리 최근 요 부근이 있었죠. 요 부근에 참 좋은 시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요럴 때 주식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적어도 세력 수급이 들어올 때 요때 매수를 해서 이 세력들 평균 매수 단가하고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야 되지, 지금 굳이 이렇게 불편한 가격에서 살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지금 와서 뭐 신규 매수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 자, LG화학도 엄청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요게 제가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 요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좋은 시점 와쁘십니다. 그동안 이때는 좀 불확실했고 딱 왔어요. 이제 좋은 지점이 왔어요. 그리고 수급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세력들이 118만 5천 주 정도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꼭 이 종목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단기 투자로. 그러면은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세력들도 지금 55만 6천 원이 평균 매수 단가로 추정이 됩니다. 72만 원이 지금 현재 주가인데 세력들도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렇게 손절 잡아야죠. 65만 원 이런 부분 딱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멈추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65만 원 딱 손절가로 잡고서 일단 괜찮으니까 한번 들고 가 보는 거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넘는다 보고 일단 그래 가져가 보는 겁니다.
뭐 권하지는 않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많이 상승해서 뭐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요. 자, LG화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 SDI도 만약에 그렇다면 요 지점이 좋은 지점이었다입니까? 지금 현재 LG화학의 삼성 SDI 이 지점이라고 보고 한번 들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본다면은 뭐 삼성 SDI는 지금 더 늦었죠. 이런 거는 뭐 들고 있는 사람 계속 들고 있어 보는 겁니다. 카카오는 좀 그렇지요. 자, 롯데케미칼은 이건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수급도 상당히 좋잖아요. 아래쪽으로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25만원인데 세력들은 뭐 23만 2,930원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로 보이고 외국인들이 25만원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이등평균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그때 접근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마감 시향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는 수급이 좋은데 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미 들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수익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돈 벌고 싶다고 해서 지금 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수익 중인 거는 그 이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 중이지 뭐 지금 매수해서 당장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조정일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을 다시 찾아야 되죠. 이런 종목 많더라. 요즘 뭐 대한항공, 포스코 많이 있죠. 현대미포조선은 좀 어중간하죠. 수급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경기가 경기가 흐름이 이래 있다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끝까지 갈까 아닙니까? 이 정점 부근에 항상 조선주가 마지막으로 뜹니다. 제일 마지막에 떠요. 그래서 이 조선주가 이 꼭대기에 갔다. 그러니까 이 조선주가 TV 광고에 나온다. 이래 되면 아이고 우리가 이제 물량 정리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량 정리할 때는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빨간색으로 쫙 녹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위험하다.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된다 싶죠? 그럴 때 신호를 뭘로 잡냐면 조선주가 TV 광고 넣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좋은데 조선주가 텔레비 광고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보고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좀 정리 좀 해라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신어주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 본다면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멀리 봐야 돼요. 진짜 멀리 봐야 돼요. SK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계속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또 뭐 신규 접근하긴 그렇죠. 계속 나왔잖아요. 한 며칠 연방으로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SK하이닉스는 뭐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다 걷어채워 버리고 돈을 딱 치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딱 치다 보게 되면은 지금 항상 생각하기를 아마 태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경험이 할 겁니까? 이 첫 경험이란 게 뭐냐면 아니 전 세계 모든 정부나 그리고 중앙은행이 아니 이처럼 돈을 많이 푼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국가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게 지금 잠시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다시 좀 전면에 부과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 봉쇄에 들어갔죠. 이 봉쇄가 들어가면 사람들 집에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시위할 겁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 요 다음 수순은 경기 부양입니다. 근데 연준은 나는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발 빼버렸기 때문에 뭐 각국에서 하든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나설 차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뭐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하여튼 다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고 백신, 치료제, 또 경기 부양, 실제 돈 푸는 거, 돈 나눠준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또 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씩. 예전에도 국가하고 상관없이 지역에서 어떻게 돈 마련해서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줬어요. 예전에. 이번에 또 주신다고 그러대요. 그 신문 보니까 그렇대요. 가능하면 좀 빨리 주겠다 그러는데 돈 주겠대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주시겠다 하지만 돈 주겠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돈이 흔하다는 겁니다. 돈이 흔하기 때문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잡고서 살아나야 됩니다. 꼭 모두 다 성공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